6월 18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와 XRP를 받아들이는 영국의 런던 라이언스 농구 클럽. 영국의 프로 농구 클럽인 런던 라이언스는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상품 구매에 디지털 통화를 허용함으로써 암호화 영역에 잠정적으로 발을 내딛었다. 비트페이는 팬과 일반 대중의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프로농구팀은 현재 도지와 XRP의 채택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비트페이는 팀 유니폼과 액세서리를 구매하려는 팬과 일반 대중의 암호화폐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비트페이를 통해서 도지, XRP, 시바이노, 그리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이 포함된다. 웹 3.0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중 하나라고 비트페이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비트페이는 전통 비즈니스와 암호화폐 생태계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에 비트페이는 스페인 항공이 항공권에 대한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하기 시작하도록 지원했다. 자, 그래서 도지와 XRP 및 기타 암호화폐를 지원하기로 한 런던 라이언스의 결정은 향후 주류 기업의 채택을 위한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비트페이, 자, 리플과 무관할까요? 아니죠. 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입니다. 2019년 10월, 이미 오래전 비트페이와 제휴를 맺었다는 거죠. 리플렛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제가 리플의 인포메이션 그래픽 있잖아요. 그게 100배 이상, 곱하기 100은 확장해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스위프트 망을 11년 이상 깔아왔다. 물밑에서 말입니다. 그 망을 따라서 현재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죠. 수천 개의 기업이 비트페이의 가맹점 처리 및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위해 XRP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XRP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스인 비트페이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는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미 2019년도 이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 승인 암호화폐 XRP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XRP. 결국 소송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 그 시스템에 대한 물밑 작업과 함께 규격이 나오게 되면 이 이슈는 지나가게 되겠죠. 코인시장 전체 판은 1000배 이상 커집니다. 그래야 전 세계 주식시장과 전 세계 채권시장과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정부는 거기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에너지의 파동이 맞겠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501개의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비트, 이더, 에이다, XRP 등 잘 알려진 토큰이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규제된 프레임워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규제의 원년의 시작이다. 이미 미카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홍콩이 나가고 있으며 마지막에 XRP가 리플에 대한 소송이 나와야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소식이 맞물리게 되면서 확장하게 되겠죠. 즉 시그널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 501개의 암호화폐를 포함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 활동을 위한 규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약속에 대한 증거이다. 이러한 토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거래 관행을 장려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히 적극적이죠. 자, 블랙록에서 보면 깜짝 놀랐는데요. SEC에서 블랙록이 이때까지 ETF 신청한 게 575건을 승인하고 한 건만 안 내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99.9%의 확률이죠. 99% 이상이겠죠. 100건 중에 한 건이 취소가 되면 99%인데 575건 중에서 한 건만 안 내주고 나머지 574건은 승인을 내줬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성은 99%, 99점 몇 프로겠죠. 99% 이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다가온다. 이 말은 즉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합의점이 다가온다. 즉 2023년도 폭등장과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 이슈들이 맞물려서 하나로 아구가 맞아가면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가운데 575대 1이라는 놀라운 ETF 승인 기록이 확인되었다.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과 에릭 발춘한테의 트윗을 인용해 미국 SEC가 블랙록의 ETF를 승인한 기록은 승인 575, 미승은 1이라고 보도했다. SEC가 승인하지 않은 단 하나의 ETF는 회사의 적극적인 판단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액티브 ETF로 매일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SEC는 이 ETF를 제외한 575개의 ETF를 모두 승인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블랙록이 ETF를 장난치듯 신청하지 않았을 거로 보는 또 다른 이유이다. 자, 그러면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그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네요. 감이 조금 오시나요? 현재 어떤 시장 관념인지.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러버가 가르치죠. 블랙록 ETF 출시는 비트코인 최고의 호재이다. 뿐만 아니라 타 알트코인들의 ETF도 줄줄이 시차를 두고 따라오겠죠. 그동안 어거지로 눌려 있었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차단하고 그들끼리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폭발에 대한 진행 중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결정적 수준 회복, 강세장 시작 가능성. 자, 지금 시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3,850만 원, 3,500만 원이죠. 거의 4천만 원까지 찍고 3,200, 한 20% 빠졌다가 3,48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숏이 나왔다고, 숏 포지션이 1,600만 달러 청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신청 여파.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이더리움 또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폭이 세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어느 기준점이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순간 터지겠죠.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월봉 기준으로 보면 한눈에 나온다. 자, 이때 비트코인이 20% 조정받을 때 알트는 완전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반등은 자, 여기 1번 라인 돌파했죠. 이미 2번 라인은 돌파 확률이 무척 높아서 전 고점까지 돌파할 확률도 점쳐지게 된다. 저는 그리 보고 있는데 요거는 시장 상황을 보고 언급을 드린다고 했죠. 더불어 알트코인의 장세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듯합니다. 차분하게. 자, XRP의 가격은 632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오면 그 전에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얘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6월에 나올까요? 7월에 나올까요? 7, 8, 9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텐데요. 자, 가격이 빡빡 기고 있으면 제가 오전 방송 통해서 언급을 자세하게 드렸죠. 기다림의 기간은 길다.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는 기간은 매우 짧다. 부분 차익 실현. 때에 따라서 시나리오 1과 2를 병행한다. 그리고 또 기다리겠죠? 또 열심히 모은다.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가는 겁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눌려 있었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흔들거렸다가 바로 터질지, 바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으나 폭등에 나와도 여기서 또 급하게 흔들어 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흔들기의 과정이 있겠죠.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중앙은행은 CBDC의 잠재력에 깊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의 발행에, CBDC의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해 왔죠. 그러면서 신용 팽창과 신용 수축을 통해서 경기의 회복, 수축, 이 국면을 정해왔습니다. 우리는 금리와 환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의 반열에 들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세상입니다. 이제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그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미래를 새롭게 예측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CBDC의 잠재력에 깊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리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를 포함하여 30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XRP가 이상적인 기본 계층으로 설정되었습니까? 앞으로의 신나는 시간들. 자, 코인데스크에 BIS와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BIS 그리고 영란은행, API 계층을 사용하여 공공 및 민간 인프라를 연결하는 오프라인 결제를 포함하여 30개 이상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30개 이상의 CBDC 사용 사례를 테스트했습니다. 영란은행과 BIS, 소매용 CBDC. 제가 며칠 전에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언급드렸던 그 보고서. 오늘은 지금은 같이 진짜 볼 거 봐야 되겠죠, 이제는. 그러면서 ISO 2002 해보자. 여기에 바로 이분의 트위터에 영국 리플은행, 영란은행 리플은행, 여기 리플이 언급되고 있죠. 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언급되면서 여기 리플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잠시 중앙은행은 CBDC의 잠재력에 깊이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잠시만 확인하고 가시죠. 미국의 국가부채가 3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부채 합의 후 5,220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미국 국가부채 32조 달러를 원화 가치로 환산해 볼까요? 무려 4경 960조입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되나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이죠. 미국의 국가부채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미국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부채, 그리고 전 세계의 부채가 현재 답이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CBDC입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 그 심장에 뭐가 있다는 거죠? XRP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지하고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시죠. BIS 이노베이션 허브 그리고 영란은행이 함께 참여했던 프로젝트 로잘린, 소매 CBDC 생태계 혁신을 위한 API 프로토타입 구축한다.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중앙은행은 소매 CBDC 탐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CBDC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된 경제를 지원하고 소매 중앙은행 통화의 가용성과 유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국제결제은행은 도매 CBDC 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결제, 그리고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지불,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언급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안, 두 번째 오프라인 결제,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네 번째 국경 간 지불. 이 카테고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경 간 지불에는 당연히 리플 네트워크와 XRP,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는 당연히 GCash와 호라이즌이 있겠죠. 자, 보안,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블록체인 자체가 보안을 하기가, 해킹하기가 쉽지 않은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CBDC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CBDC에는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멀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매, 그 중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였다. 소매 CBDC 모델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단일 계층 시스템, 요거 하나. 그 다음 민간 부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용자 대면 서비스와 함께 중앙은행이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두 계층 모델이 언급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API는 표준화되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볼게요. 사용자 및 트랜잭션 데이터를 캡처, 정속 및 사용하는 방법에도 표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와 구현된 개인정보 보호 모델을 고려하여서 프로젝트는 ISO 2002의 메시지의 축소 버전을 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ISO 2002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가 되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ISO 20022.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리플과 XRP, 전 세계는 스위프트 2.0이 준비 중이다. 여기에서도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4만 1865개의 API 호출, 7652개의 알림, 1595개의 오류가 생성, 전송 기록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액 결제를 가능하기 위해 소수점 이하의 4자리로 된 CBDC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API가 다른 중앙은행 원장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정 및 토큰 기반 중앙은행 원장 모두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했다. 30개 중앙은행의 CBDC,
그 공존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테스트가 되었다.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시스템 참여자는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에만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각각의 액세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소수의 API에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ISO 2002 국제 표준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탐색된 사용 사례를 보면 큰 카테고리에서 P2P 전송,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매 지불, 커미션 수령, 급여 지불 및 무역 금융 지원을 포함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와 같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도메인을 다루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로잘린에서 탐색한 사용 사례. 자,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용 사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가 판매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판매자의 지불 요청을 승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추가 사용자 승인 없이 판매자의 결제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 소비자가 전자영수증을 받고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자, 그리고 구매 시 CBDC를 예약하고 상품 배송을 출시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상업은행과 CBDC가 어떻게 상호 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최종적인 결제로 연속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이 외국을 여행할 때 CBDC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기존 카드 네트워크에서 CBDC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다. 자, 그리고 분 단위로 주차 요금을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차 앱이 있었다. 여러 가지 소액 결제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잘 작동하는지 설계의 중앙은행 그 부분이 진행이 되었다. 또 다른 사용 사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30개 중앙은행의 CBDC, 소매형 그리고 오프라인과 개인정보 보호,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테스트가 되고 있죠. 자, 보면은요. 수입 업체가 전체 배송 가격을 잠그고 상품 수령 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무역금융사료의 CBDC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이 사용 사례는 CBDC 미수금 시장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자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테스트가 됐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정부가 에너지 요금에 대해 시민에게 동적인 실시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 사례, 오프라인 CBDC 결제 시 포인트 적립이 가용한 사용 사례. 자, 그리고 오픈 뱅킹을 통해서 개인이 은행에서 인증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 CBDC 계정을 열고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CBDC 지갑의 프로토타입. 자, 더불어서 통근자가 CBDC를 사용하여서 기차표를 구매하고 기차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즉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 사례. 환불 절차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표시된다. 해외 여정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휴대전화에 eSIM을 설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안전한 결제를 하고 CBDC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4가지 사용 사례. 자, 그리고 사용자가 오프라인 스마트 카드 장치, 온라인 CBDC 지갑에서 CBDC를 업로드할 수 있는 개념 증명. CBDC 디지털 지갑이 기존 포스 인터페이스와 통합되어서 상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 채택을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용 사례. 상당히 구체적으로 테스트가 되었다.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는 시그널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JD님의 트위터인데요. 자, 중요한 그림. 예전에 중요한 사건과 함께 패턴에 대한 부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SEC가 테슬라 및 아마존을 고소했을 때 둘 다 6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결과 그 이후 테슬라는 35배, 아마존은 80배가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다. XRP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그 패턴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테슬라 쭉 빠졌다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아마존 빠졌다가 엄청난 랠리가 있었다. XRP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보다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파괴력이 크겠죠. 다음 문명에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 문명의 심장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려요. 2개의 심장이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블록체인이다. 나머지는 기반 기술과 인프라이다. 이 2가지 심장 중에 하나의 심장 기능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에
바로 노1 블록체인이 바로 XRP 레저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됐겠죠.